예, 319쪽에 구분 소유적 공유가 나오죠. 부동산이 있는데 이 갑하고 을하고 이제 이 토지를 사서 이쪽은 갑이 혼자 쓸 생각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을이 단독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럼 원칙대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분할해야죠. 분할해서 각자 단독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분할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유 등기를 하고 이쪽은 나 혼자 쓸 테니까 이쪽은 너 혼자 써. 이렇게 합의한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다라고 했죠. 요걸 이제 뭐라고도 불렀냐면 상호 명의 신탁. 그러니까 이건 일반 공유가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공유는 지분이 어디에 미친다고 했냐면 전부에 미치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유인데도 불구하고 구분 소유한다라는 거야. 이걸 이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우리 부동산 실명법 공부할 때 상호 명의 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 신탁이 아니에요. 아예 명의 신탁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예 명의 신탁으로 보지 않는 게 상호 명의 신탁하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했던 게 뭐 있었냐면 부부간의 명의 신탁, 종중의 명의 신탁 있잖아요. 그럼 부부 종중의 명의 신탁은 명의 신탁이 아니야. 그럼 명의 신탁인데 예외적으로 봐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상호 명의 신탁이나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또는 신탁법상 신탁 이런 것들은 아예 실명법상의 명의 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예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확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불렀냐면 갑의 지분이 어디에 미치는 게 원칙이냐면 전부에 미치잖아요. 근데 이 갑이 여기 반만 쓰고요. 나머지 반은 을에게 신탁했다라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을의 지분도 원래 전부에 미치는 건데 을이 요 반만 쓰고 나머지 절반은 얘한테 신탁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신탁했다고 해서 이름을 그냥 상호명의 신탁이라고 부른 거지 이건 부동산 실명법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내부적인 관계, 대내적인 관계와 외부적인 관계로 나누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공유 상태예요.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배타적 소유죠. 말 그대로 구분 소유하는 거니까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관계고 외부적으로는 등기가 공유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다. 그러면 지금 갑이 이 땅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배타적 사용하는 부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너 나가라고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무슨 관계니까? 각자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관계니까. 그러면 이 갑이 자기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봤던 일반 공유에서는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지분권이 침해되니까. 근데 이건 내부적으로는 배타적 소유하는 거니까 자기 몫의 대지 위에 자기가 건물을 짓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을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방해 제거는 을만 구할 수 있어요? 갑도 할 수 있어요? 갑도 할 수 있죠. 왜 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무슨 관계니까? 공유 관계니까 이 갑이 요 A를 상대로 전부에 대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가 아니라 지분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부적인 관계는 공유 관계다라는 점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 요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경락을 받았다면 이 경락인은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할까요? 일반 공유 지분일까요? 일반 공유 지분이요. 그래서 얘가 경락을 받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고 이제 일반 공유 지분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게 판례고 그러면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봤던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이 갑이요. 을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갑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법정지상권 공부할 텐데 법정지상권의 제일 공통적인 기본 요건이 뭐였냐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달라져야 돼요. 그럼 지금 을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가 아니죠. 그럼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어요. 근데 이 갑이 자기 몫의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갑은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라고 했죠. 이건 토지와 건물이 뭘로 보는 거예요? 동일인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어디다가 지어져 있는 건물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였죠. 확인하고 좀 가면 341쪽을 한번 보세요. 341쪽에 관습상 이상권 이제 성립할래잖아요. 다른 것들은 인정, 부정, 부정, 인정 이렇게 나오는데 그 341쪽의 맨 마지막에 구분 소유 관계와 법정 지상권, 이건 인정, 부정이 아니라 구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파란 글씨 보면 을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있는 을 소유 건물 부분,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갑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동일인 상태가 아니니까 마지막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비교 판례 보면 갑과 을이 일필지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을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을이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거면 동일인 상태죠. 그럼 법정 지상권 마지막에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에 돼 있는 거냐, 그것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니까 봐두시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걸 끝내고 싶으면 얘네들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공유물 분할 청구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점을 조심하시라고 했죠. 왜 안 된다고 했냐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은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얘네들은 지분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상호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서로에게 넘겨준 지분 이전을 청구하게 된다라고 했죠. 여기 우리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게 요 지분 이전을 할 때는 어떻게 이행을 해야 한다고 했냐면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 이게 여러 차례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319쪽. 319쪽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돼 있고, 의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괄호 2번 한번 볼게요. 괄호 2번에 일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2번. 일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분 등기에 상호명의 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네들이 구분 소유적 공유 합의가 됐어도 이게 인정되려면 각각의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립성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구분 소유 공유 관계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2번 그 얘기고. 2번 이해되셨어요? 2번은 당연한 게 우리 집합건물법 공부할 때도 구분 건물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소유자가 구분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구분행위를 했어도 독립성이 없으면 구분 건물이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취지인 거고. 자, 효력 1번 대내적 관계인데요. 대내적 관계는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권자는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배타적 소유 관계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자기 마음이죠.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지분권자는 내부 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 소유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 둘 다 내부적으로는 배타적 소유, 단독 소유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괄호 2번에 보면 뭐예요? 대외적 관계죠. 근데 외부 관계에서는 일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 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 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외적 관계는 공유 지분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자 일방이 공유 지분권에 터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유 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셋째 줄 마지막에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오죠. 이때 지분 이전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 4번은 괄호 4번은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셋째 줄 마지막에 위 매수인은 일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기존의 상호 명의 신탁 관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번은 뭐 지금 뒤에 판례 봤었고 구분 소유적 공유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지금 이 정도 내용들 확인해 두시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와 총유가 나오죠. 합의와 총유는 출제 비중이 낮은 부분이니까 뭐 개념 간단하게 보세요. 합의는 소유 형태, 누가 소유하는 형태예요? 합의는 민법상 조합, 동업계약이었죠. 동업계약.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단체적인 구속이 있기 때문에 합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합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합의자의 지위가 상속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죠. 동업자 막 바뀌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동업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교재 보시면 그래서 괄호 1번에 합의의 성립 괄호 1번 320쪽에 조합계약으로 합의가 성립하는데 조합계약의 대표적인 예는 동업계약. 그게 이제 민법상 조합이고요. 그리고 법률로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괄호 2번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합의물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그러니까 수탁자가 신탁을 했는데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여러 사람이 신탁재산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합의한다는 거예요? 합의. 이건 법률이 정하는 합의다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괄호 1번에 합의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아까 공유 보존행위 어떻게 해요? 각자 단독. 합의도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우리 그러면 집합건물법상에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 어떻게 해요? 집합건물법에서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 어떻게 하죠? 지금 분위기가 다 각자 단독하는 분위기야. 그래서 지금 공유에서 보존행위 각자, 합의에서 보존행위 각자. 집합건물법상의 공용 부분도 보존행위는 각자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여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침해를 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 누구라도 다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구분 소유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분 소유자를 대리해서 방해 제거나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고유한 권리라고요? 구분 소유자들의. 그래서 공유, 합유, 집합건물법상의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 전부 다 각자 합니다. 그런데 총유에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이 아니죠. 총유에서 보존행위 하려면 뭘 거쳐야 돼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총유는 완전히 단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유에서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하면 틀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 보죠. 321쪽에 합의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요. 합의물을 처분 변경할 때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뭐랑 다 똑같은 거예요. 공유랑 같은 거죠. 그럼 따라서 판례 나옵니다. 따라서 합의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무효 등기 말소를 구한다. 그럼 이건 무슨 행위죠?
보존행위죠. 그러면 합의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각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의물에 대한 지분인데 동그라미 2번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즉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러면 동업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의 동의가 필요해요?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3번 합유지분권의 포기. 포기는 법률행위죠. 뭘 해야 되냐면 등기해야 되고, 밑에 판례박스에 합유자의 지위가 상속되느냐, 상속되지 않는다고 했죠. 동업자 바뀌면 안 되니까. 다음 페이지. 3번 합유물의 분할 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합유자는 합유관계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합유물을 쪼개면 동업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합유물 분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총유가 나오는데 맨 밑에 괄호 1번. 일단 총유라는 소유 형태는 어디서 나타나죠? 민법상 조합이 합유하는 거고, 총유는 그렇죠. 비법인 단체, 비법인 사단, 재단, 종중, 교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괄호 1번 맨 밑에 보세요.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유의할 점은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박스 두 번째 거 보세요. 제목에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단독으로 보존행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돼야 안 돼요? 단독은 안 돼요. 보시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총회계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법리는 총유재산 보존행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 총유에 대한 보존행위 소송 제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총회 결의를 거쳐서 누구 명의로 하라고요? 단체 명의로. 교회면 교회, 종중이면 종중, 이 명의로 보존행위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구성원 모두가 참석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총회 결의를 거쳐서 대표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 대표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회 결의를 거쳐서 단체 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모든 구성원이 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이 나오죠. 용익물권. 일단 용익물권의 그 특질은 뭐가 있었냐면 원래 물권은 물건의 일부에도 성립해요. 독립한 물건에 해요. 독립한 물건. 그러니까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하는 물권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용익물권이 있고요. 그리고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용익물권만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그 용익물권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등기 없이. 지금 특질은 세 가지 보셨어요? 첫 번째,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세 번째, 기간 만료되면 등기 없이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상권은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 지상권하고요. 특수지상권이 있어요. 특수지상권은 세 가지가 있죠.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 이 세 가지를 보고 일반 지상권은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근데 나와도 어렵게 나올 내용은 없어요. 일반 지상권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 지상권의 의미, 성질을 보면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에요. 이용하는 물권. 그러니까 이건 건물에 대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토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대한 것이니까 지상물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필 토지,
판필 토지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고, 만약에 지상권 존속 중에 지상물이 멸실됐다. 그럼 지상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해요? 그대로 존속해요? 그대로 존속하죠. 지상권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지 지상물하고는 상관없어요. 토지 소유권하고도 별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로 지상권의 분리양도가 되느냐? 돼야 안 돼? 되죠. 법정의 상권 얼마든지 분리양도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지상권은 지료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어요.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이 지상권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별도 약정이 없으면 지료 없는 무상의 지상권이고, 그리고 지료 약정을 하면 지료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지료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등기 안 했으면 지료 증액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항이라는 건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제3자의 문제예요? 제3자. 그럼 만약에 지료 약정을 했는데 지료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지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지상권 설정을 하면서 지료를 얼마씩 내기로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했는데 지료를 등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지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등기 안 했다고 해서 지료 약정이 무효란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 이 병을 상대로 지료를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으니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등기 안 했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료를 얼마 이상 안 내면 소멸당해요? 2년 이상. 그러니까 2년 이상 지체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소멸 사유가 되고, 물론 저절로 소멸된다는 건 아니고 설정자가 뭘 해야 소멸돼요? 소멸 청구를 해야죠. 당연한 거죠. 아니,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간 안 내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설정자가 뭐 했을 때 소멸 청구를 해야 소멸되는 거죠. 그 얘기고. 임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임차인이 2기에 차임을 안 냈다고 임대차가 저절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뭘 해야 돼요? 해지해야죠. 해지해야만 소멸되는 거고, 소멸 사유가 되는 거고. 근데 조심하실 점은 여기서 2년이라는 것은 연체 기간, 전 소유자에게 연체한 기간을 합산해요? 합산하면 안 돼요? 합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에게만 2년 연체가 됐어야지 전 소유자에게 연체되었던 기간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판례는 이런 거였어요. 을이 지상권자인데 을이 갑에게 지료를 2년간 안 냈어요. 근데 갑이 병한테 이 땅을 팔아서 소유권을 넘겨줬다. 근데 을은 소유자 바뀌고 여전히 1년간 지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병은 을을 상대로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에게 연체된 기간은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2년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 소유자의 연체한 기간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합산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 그럼 첫 번째, 약정이 있는 경우. 자, 약정이 있는 경우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최단 기간의 제한. 그래서 견고한 건물 수목은 30년, 그 외 건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 이렇게 정하고요. 만약에 이 기간보다 짧게 정하면 이 기간으로 연장되어집니다. 근데 이 최단 기간 제한은요,
이건 누가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었을 때만 적용하는 거냐면 지상권자가 신축하거나 식지한 나무계만 적용되고요. 만약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이었다. 기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였다라고 하면 이때는 최단 기간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기존 건물을 사용한다는 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예요? 설정자 거예요? 설정자 거죠. 그럼 지상권자가 돈 쓴 게 있어요? 없어요? 돈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그러면 돈을 한 푼도 안 썼다. 즉 투하 자본이 없다면 회수 시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자가 내 돈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단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지 원래 있던 건물이면 최단 기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나무는 30년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누가 심은 나무일 때만 30년 보장해요. 지상권자가 심었을 때만 보장해 주면 되고. 두 번째, 최장기간 제한. 자, 최장기간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장기간 제한은 규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의 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했죠. 두 번째, 약정이 없을 때.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데 기간 약정을 안 하면 뭐에 따른다고 했어요? 최단 존속 기간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안 정했는데 거기다가 견고한 건물을 짓기로 돼 있어요. 그럼 몇 년이냐면 30년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간도 안 정하고 거기다가 뭘 할지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았대요. 그럼 몇 년이에요? 15년이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약정이 없다고 바로 15년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약정이 없으면 최단 기간에 따르는데 근데 최단 기간에 따를 수 없게 종류 구조도 안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15년이 되고 근데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는데 나무를 심었대요. 수목 소유. 그럼 몇 년이냐면 30년이에요. 수목은 30년은 보장해 준다라고 했죠. 약정이 없을 때고 그리고 갱신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갱신을 할 때도 최단 기간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를 들어 견고한 건물 지을 때 30년이었잖아요. 그럼 30년이 끝나고 연장을 하는 거예요. 갱신 계약을 할 때 그럼 이 경우에 또 30년 제한을 받아야 그 미만으로 할 수 있어요. 또 받는 거예요. 또 제한을 또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갱신할 때도 역시 3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갱신이 약정으로 되면 이 최단 기간 제한을 받아서 또 연장하면 되는데 근데 땅 주인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럼 일단 뭘 청구해야 되죠?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죠. 근데 계약 갱신을 청구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거절합니다. 그럼 뭘 행사하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그 실질은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이때는 거절할 수 없고 매수를 해줘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런 규정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철거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철거 특약은 무효죠. 근데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요. 당사자가 의무 위반으로 예를 들어 지료를 안 내서 의무 위반으로 소멸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행사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지금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매수를 청구하고 이거 어디서 한번 또 나오죠? 자, 일단 지상권은 뭘 빌린 거예요? 땅. 그러니까 뭐야? 지상물 매수고 건물을 빌리면 지상물이 아니라 부속물 매수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명문으로 규정해 둔 곳은 지상권하고 땅 빌려 쓰는 거 뭐 있어요? 토지임대차. 토지임대차 가서 지상물 매수가 똑같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토지임대차나 지상권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를 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로 가고요. 그러면 건물을 빌렸으면 부속물 매수죠. 그럼 그건 어디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건물 빌려 쓰는 거. 그냥 내가 지금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뭘 설정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사시겠죠. 사는 거 말고
건물 임대차. 건물 임대차 가면 부속물 매수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하고 건물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를 규정했고 그리고 토지 임대차와 지상권에서는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죠.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보는 거예요.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로 가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판례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토지 임대차 가면 판례가 몇 바닥 나오죠. 예. 그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 여기서는 이제 흐름만 보세요. 토지를 빌렸을 때는 바로 매수 청구예요. 갱신 청구부터요.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그러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먼저 갱신 청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부속물 매수는 종료 시에 바로 행사하는 거고 지상물 매수는 뭐부터 하는 거고요?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그때 지상물 매수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처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상권의 처분은 중요한데 이 지상권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에요.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당사자가 양도, 임대, 금지 특약을 했다. 이 특약의 효력은 뭐야? 무효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여러 차례 뭐라고 나왔냐면 지상권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 OX에. 맞는 거였죠. 아무리 소유자가 반대해도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래서 금지 특약은 무효고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비교해서 보는 게 전세권이죠. 전세권.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이 특약은 무효예요? 유효해요? 이건 유효해요. 항상 얘랑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물권이잖아요. 그럼 전세권을 양도할 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물권은 원래 양도성이 있는 거야. 근데 소유자랑 계약하면서 이 전세권은 양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유효하니까 만약에 그 특약에도 불구하고 양도하면 소멸당해요. 근데 지상권은 양도하면 안 된다라고 특약을 했어도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금지 특약 자체가 뭐라고요? 무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지상권이 소멸되는 거 나오는데 일반적인 소멸 사유 나오겠죠? 기간 만료, 혼동, 멸실 등등 볼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 소멸의 효과 그러면 지상물은 누구 거예요? 지상권자가 땅 빌려서 건물 짓거나 나무 심거나 했으면 그 지상물은 누구 거예요? 당연히 지상권자 거죠. 그럼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내 거니까 가져갈게 라고 수거권이 있고요. 물론 이런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거 썼으니까 원상으로 돌려놓을 원상 회복의 의무도 있어요. 근데 수거하려고 했더니 설정자가 내가 살게 라고 뭘 할 수 있어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설정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역시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자,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이제 지상권을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최단 기간 몇 년이에요? 30년이죠. 근데 30년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을은 갑에게 나 좀 더 쓰게 해줘 라고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얘가 거절하면 뭐예요?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30년의 기간이 끝나니까 을이 더 쓰고 싶질 않아요. 그럼 을이 나 이제 그만 간다. 이거 누구 나무예요? 을 거죠. 나 간다 이러면서 얘가 나무를 이제 주섬주섬 뽑으려고 하니까 갑이 아저씨 뽑지 마. 내가 살게 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매수를 청구.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까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을 받는데 꼭 지상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한다고요? 설정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일반 지상권의 주요 내용이죠. 정리가 쫙 되셨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333쪽에 예제를 보면 1번 지상권에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지상물은 지상권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게 아니라고 있고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하고요.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구분지상권이죠. 구분지상권.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뭐가 지나진다고 했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죠. 저당권자가 피해보기 때문에 5번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렇죠?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고요. 을이 병한테 저당을 잡혔어요. 지상권을. 근데 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원래는 소멸 청구하게 되면 이 지상권은 언제 소멸하겠어요? 소멸 청구가 도달되면 바로 소멸해요. 그럼 도달되는 순간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저당권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바로 소멸하면 얘가 피해를 보니까 얘한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소멸을 청구하면 얘한테 그 사실을 통지해주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하게 한다. 얘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도 나왔냐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료연체가 있어도 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오해했어요. 당연히 틀리죠. 얼마든지 지료 안 내면 소멸 청구하는데 다만 소멸되는 시간을 뒤로 좀 늦춰준다라는 개념이죠. 그 얘기고. 자, 특수지상권, 분묘기지권 뭐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구분지상권 뭐 잘 알고 있어도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잘 아시는지 확인을 해야죠 또. 예. 그 땅이 있어요. 갑의 땅이 있고 을이 갑의 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주위의 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소유자의 갑의 승낙을 얻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낙이 없어도 가서 설치하고 몇 년 버텨요? 20년. 저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합니다. 그럼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데 이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 남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전부 다 누구 거였냐면 전부 다 을 거였어요. 근데 을이 이 토지를 팔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 철거하겠다는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았어요. 분묘 특약 없이.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 매도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승낙을 얻었거나 두 번째는 시효 취득인데 근데 이제 장사법에 의해서 현재는 이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금지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우리 민법상 판례에 따라서 보는 거고 시효 취득하면 대가 지급해요, 무상해요? 무상. 근데 공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공시 기능을 하고 있냐면 바로 공분이 공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볼록 이렇게 솟아 있어야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분이 공시 기능을 하고 얘는 별도의 등기 같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취득 시효할 때는 전부 다 뭘 해야 취득해요? 등기함으로써. 근데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는 등기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한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건 등기라는 제도가 없고요. 봉분이 없고요. 평장, 암장했다. 분묘기지권 인정돼야 안 돼? 안 돼. 이건 뭐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봉분은 있는데 안에 시신이 없다. 뭐 가묘, 허묘 이런 거 인정해 줄 수 없죠. 또는 뭐 장례를 위해서 미리 봉분을 설치했다.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이 되었는데 원상 회복이 가능해요. 유골이 남아 있어서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합장이 되느냐? 합장, 쌍분이나 단분의 형태. 쌍분이나 단분의 형태로 합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단분 형태로 합장하거나 또는 이렇게 볼록볼록 쌍분 형태로 합장하거나 이건 절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장은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게 판례고, 그러면 존속기간이 문제인데 민법상 최단기간 규정, 최단기간을 적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민법상 최단기간 적용하면 몇 년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30년, 15년, 5년 있잖아요. 그럼 최단기간 적용하면 이게 견고한 건물인가요? 아니겠죠. 30년이 아니라 그 외 건물도 아니라 공작물이잖아요. 5년. 너무 짧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서는 안 된다. 5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분묘에 대한 수호와 봉사가 지속되는 동안, 그러니까 관리하는 동안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존속기간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민법상 최단기간 적용 안 한다는 점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면적이죠. 면적. 사용 범위인데 분묘기지권은 분묘 자체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공지, 빈터를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법령상의 제한을 받느냐라는 문제죠. 현재 장사법에서요. 개인 묘지 1기당 얼마의 제한을 둬요?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개인 묘지 1기당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죠. 예. 뭐 제가 2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저 민법에 안 나요. 그러니까 30제곱미터. 예전에 이제 이 장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때 나온 판례인데 그때는 이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20제곱미터였는데 좀 증가된 거예요. 그럼 법령상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주위에 공지를 빈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확인해 두시면 돼요. 분묘기지권은 뭐 크게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어렵게 나올 내용은 없으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지상권이 나오죠. 구분지상권은 예를 들어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일반 지상권은요. 지표면을 중심으로만 써요. 지표면만 써요. 지하지상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표면은 사용할 필요가 없고 지하의 일정 공간이나 지상의 일정 공간만을 사용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설정하는 지상권이 바로 구분지상권.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의 입법 목적은 토지의 입체적 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야지 뭐 지료도 좀 낮아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구분지상권이 혹시 시험에 나오면 제일 기본은 우리 일반 지상권은 남의 땅 빌려서 뭐 한다 그랬죠?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분지상권은 뭐 들어가면 안 돼요? 수목.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게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구분지상권자가 을이에요. 그럼 이 구분지상권자는 지표면을 중심으로 지하지상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간만을 쓰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자기가 사용하는 범위를 등기해 줘야 합니다. 뭐 지표하 10m에서 20m 이런 거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A, B, C라는 토지의 이용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랑만 계약하면 돼요? 이용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돼요? 반드시. 설령 얘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A, B, C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원 동의를 얻어야 돼요. 전원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이것 빼곤 나머지랑 똑같아요. 일반지상권하고. 그럼 일반지상권과 마찬가지로 구분지상권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기간이 만료되면 뭘 청구할까요?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유 청구. 나머지는 똑같고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사용 범위를 등기해야 되고 이용권자가 있으면 얘네들 전원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특수지상권에서 이 두 가지는 뭐 개념 확인하면 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봤던 게 이제 법정지상권이 337쪽에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